뭐 학교 폭력 진단 검사는 학교 폭력이 어디에서 이제 유래되어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하도록 구성돼 있어요. 가해의 행동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지, 피해의 행동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지, 가피해가 중복적으로 이 아이에게 모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해서 학교 단위에서, 학급 단위에서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까지 모두 가이드를 주도록 구성돼 있어요. 지금 학교 폭력은 뭐 어떻게 보면 아동 청소년의 오늘날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자는 피해자들대로 학교를 그만두고 가해자는 가해자들대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아이들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모의 뭐 양쪽 부모의 소송 문제로 송사로 그리고는 또 학교의 위기로 더군다나 그게 더 심각하게도 교사에게 매우 그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뭐 선생님들이 뭐 아주 끔찍한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개입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게 결국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다이나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려면 이 검사를 사용하시라. 네. 그러니까 이 검사는 그냥 단순한 심리검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심리검사, 예컨대 종합성격검사나 지능검사처럼 사용하지 마시고 이 검사지는 다 문제 행동을 목표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제너럴한 무슨 진단 검사로 쓰지 마시고 내 학급에, 내 학교에 무엇인가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실 때 이 검사지를 일종의 프리테스트 정도로 쓰시고 그리고 나서 사전 이제 선별 검사로 쓰시고 뭔가 그것을 막기 위한 액티비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후 검사로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에 훨씬 유용하게 검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진단검사를 개발한 정혜정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학교폭력의 정의, 그리고 학교폭력 진단검사의 구성, 그리고 실제 실시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혹은 불편을 주고자 의도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공격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폭력의 상대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배경과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학생 개인적인 특성과 또래관계, 그리고 가족이나 학교, 사회적 영역에 걸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 진단검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와 폭력 위험성, 그리고 행동적인 문제 등 학생 개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경향성을 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학교와 같은 외부 환경에서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학생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긍정 자원을 탐색해서 지도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적응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검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진단검사가 다른 검사와 차이점이 있다면 우선 학교폭력 가해와 그 피해의 경험성 파악을 통해서 학교, 교사, 부모에게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조기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개인 요인과 더불어서 가족과 학교의 외부 요인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역량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진단 유형별 분류와 결과를 제공하여서 이것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학급과 학교의 폭력 수용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처와 예방책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진단검사는 총 5개 영역과 21개 척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서적 문제는 5개 척도, 폭력 위험성은 7개 척도, 외적 요인은 4개 척도, 긍정 자원은 3개 척도, 지도 유형은 2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유형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정서적 문제에 속하는 척도와 폭력 위험성에 속하는 그 척도들의 각 평균값을 구해서 그 2개 영역의 평균 점수의 고조에 따라서 4개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지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가해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 경험이 있는지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용은 5개의 영역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척도가 16개 척도이고 문항의 단어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쉽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 검사를 활용하실 때 학생과 부모님들께서는 학생의 우울이나 공격성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그리고 폭력에 대한 수용도, 그루밍 수용도와 같은 인지적인 태도, 행동적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의 원인은 여러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내의 갈등에서부터 발현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지각하는 가족 응집력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가족 내에서 충분한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긍정 자원을 강화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검사를 활용하실 때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그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 문제 때문인지 혹은 폭력 수용도와 같은 인지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행동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지금 현재 가해를 하고 있는지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도하고 계시는 학급의 폭력과 관련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도 모르게 어떤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도 유형을 통해서 보다 섬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그 가정과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문제 학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 적절한 지도 유형, 그리고 활용 가능한 긍정 자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의 양상은 학생들에게서 가해와 피해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 위험성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 학생임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진단 유형별 분류 해석 시에 유의할 점으로는 척도의 평균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정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일부 척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척도의 점수별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해석은 항상 학생 개인적인 사정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진단검사 실시와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검사는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초등학생은 80문항 4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중학생은 110문항 45분 그리고 고등학생은 110문항 5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검사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답지를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검사는 정답이 있는 검사가 아니고 최근 1년간 학생의 상태에 대해서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학생들이 문항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해하는 대로 응답하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T검사 해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T 점수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T 점수는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이루는 표준 점수로 같은 성별과 같은 학력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보통 5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8% 정도가 이 점수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60점과 70점 사이, 30점과 40점 이 사이가 27% 정도, 총 95% 정도의 학생들이 이 수준에 속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점수, 즉 70점 이상이거나 30점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4.6%로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지 해석을 보시겠습니다. 전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뢰도를 보시면요. 신뢰도는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있어서 그 결과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도 지수가 유효할 때 본격적인 검사 결과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체 문항의 30% 이상을 응답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반응이 27문항 이상 연속되는 경우, 또한 상반되는 문항, 즉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으로 물어봤을 때 비일관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때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을 과도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 이때에는 검사 결과를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진단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적 문제에 속하는 5개 척도의 평균 점수와 폭력 위험성에 속하는 7개 척도의 평균 점수가 T점수 6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고조에 따라서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1유형은 가장 많은 유형의 학생들이 포함이 되고요. 정상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와 폭력 위험성이 모두 60점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친구들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과도한 장난이나 타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제2유형에서는요. 정서적 문제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폭력 위험성의 점수가 6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친구들과의 그 다툼이나 싸움에 자주 연루가 되고 때로는 일탈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지도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정서적인 문제와 폭력적인 위험성이 모두 6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학생은 우울감과 고통감, 소외감 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싸움이나 거짓말, 지각과 같은 사소한 문제 행동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예상치 못한 공격적인 행동과 문제 행동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개입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정서적인 문제는 60점 이상으로 높지만 폭력 위험성은 낮은 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은 친구들과 자주 다투거나 규칙을 어기는 등의 문제 행동은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우울감과 고통감, 그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개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유형으로 보입니다. 정서적 문제에 있어서 척도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울감 척도와 신체 증상, 그리고 소외감, 비공감, 소통 문제 이렇게 총 5개 척도가 여기에 속하고요. 각 T점수의 수치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점수대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각 점수대의 그 해석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 위험성에 있어서는 그 척도가 총 7개 척도가 속하게 되는데요. 폭력 정당화, 그루밍 수용, 그리고 공격성, 괴롭힘, 힘에 대한 욕구, 성적인 일탈, 그리고 비행 경험, 이 척도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정서적 문제와 폭력 위험성은 학생들의 개인 요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척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요인은 가족에 대한 요인 한 가지와 학급에 대한 요인 2가지, 그리고 학교 요인 총 4가지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긍정 요인은 학생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척도가 있고요. 그리고 정서 인식과 정서 조절 총 3가지 척도로 이루어집니다. 지도 유형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고통을 잘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기 응폐 척도, 그리고 냉담성 척도, 이 2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지도 유형이 교육인지 상담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 종합 프로파일에서는 각 5개 영역을 총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 영역에 대해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척도들의 T점수를 선으로 그려서 그래프로 통해서 한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제시가 됩니다. 각 영역에 대한 척도들의 설명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울감과 같은 척도는 학생이 현재 경험하는 슬픔과 무기력감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증상은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신체 증상을 평가를 하는 척도입니다. 소외감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평가할 수 있고, 비공감 척도는 다른 사람의 상태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의사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폭력 위험성에는 총 7개 척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폭력 정당화는 폭력에 대한 그럴듯한 원인이나 이유를 만들어서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을 평가를 합니다. 그루밍 수용은 그루밍에 대한 민감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것은 가해 학생일 경우도 있고 피해 학생의 경우에도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공격성 척도는 충동적인 감정 표출 혹은 행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욕구나 행위를 평가할 수 있고, 힘에 대한 욕구는 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힘에 대한 욕구를 평가하게 됩니다. 성적인 일탈은 발달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탈적인 성적인 경험 혹은 사고 경험을 평가할 수 있고, 비행 경험은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외부 요인의 가족 요인은 학생들의 가족관계나 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학급 요인에서 그 학급 내에 폭력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학급 요인 폭력 규제이고, 학급 내 학교 폭력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평가하는 것이 학급 요인 폭력 발생 척도입니다. 학교 요인에서는 이러한 학교 폭력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학교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 요인에서는 학생이 자신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만족감 척도이고요. 그리고 정서 인식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서 조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복 능력과 욕구 지연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도 유형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에 대해서 은폐하려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냉담성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냉담한 태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수를 조합하여 선생님들께서는
상담이나 교육 중에서 어떤 지도 방식이 더 적합한지를 선택하여 지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 신고와 대응에 대해서 제시해 두었습니다.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예시, 즉 지나친 장난이라든지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놀리는 그런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의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해야 되는 기간에 대해서 적시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급 결과 보고서 전체 결과지를 보시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학생들의 반 번호, 그리고 이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타당도에서 이렇게 척도가 이름이 제시된 척도들은 타당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 폭력 위험성, 외부 요인, 긍정 요인, 지도 유형에 해당하는 각 척도들의 지점수 점수들이 나와 있고요. 이 앞에는 그 각 영역들에 대한 평균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진단 유형별 학생들의 명단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이렇게 해당하는 명단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도 유형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한 학생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자기 은폐 성향이 낮은 편으로 상담이 적합한 학생들의 명단이 제시가 되고요. 자기 은폐 성향이 높은 편으로 교육이 적합한 학생들의 명단, 그리고 가족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학급과 학교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학생들의 명단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학교폭력에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명단, 그리고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명단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언어적인 폭력, 성폭력, 그루밍, 따돌림, 스토킹 그 유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라는 장면은 벗어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무기력감과 수치심 등으로 주관적인 고통을 심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진단 검사를 통해서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적인 문제나 가정 내의 문제 혹은 과거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서 현재 가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빠르게 폭력을 근절하고 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험 검사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